Hey guys! 코너고입니다. 갤럭시 워치 456을 특히 쭉 써왔던 유저라면 이번 워치 8 과연 업그레이드 할 만큼의 변화가 있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하드웨어적인 변화보다도 결국 스마트워치는 이제는 얼만큼 평소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만드는지, 즉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쉽게 만드는 기능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적극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헬스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페이는 여전히 사용 불가죠. 마침 또 지금 애플워치가 애플 월렛 티머니 결제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워치에서도 애플페이가 너무나 쉽게 가능해진 마당에 삼성페이는 여전히 갤럭시 워치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손목으로 결제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경험까지 제공을 하게 되면 와, 완벽하다고 말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 뭐 안 되는 걸 비교할 순 없고, 오늘 영상에서는 애플워치의 오랜 유저 입장에서 갤럭시 워치 8 직접 사용해본 후기, 특히 두 워치의 헬스 기능 위주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물리회전 베젤이 적용된 클래식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사이즈는 46mm고요. 무게는 약 63.5g이에요. 기존에도 애플워치 울트라 가장 큰 사이즈를 사용을 했다 보니까 이게 대단히 무겁거나 혹은 부담되는 그런 사이즈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크더라도 이 클래식 모델이 갖고 있는 스마트워치보다는 전통 시계에 가까운 그런 느낌과 또 약간의 고급스러움까지 있어서 옷 스타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질문 종종 받아요. 아니, 많이 받아요. 애플워치에서도 그렇고 저는 주로 스마트워치 큰 사이즈를 착용하다 보니까 테니스 같은 격렬한 운동, 또 PT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안 불편하냐고. 사실 운동할 때보다도 긴팔 옷을 이렇게 입는다든지, 수면 체크를 위해서 잠잘 때 착용을 한다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크기가 클수록 솔직히 걸리적거리는 일이 당연히 발생하는데, 하지만 사이즈가 큰 만큼 더 큰 배터리 사용 시간, 더 큰 화면, 또 하드웨어적으로 더 누릴 수 있는 이런 컨트롤들, 이런 요소들이 저는 큰 사이즈에서 느끼는 약간의 불편함을 충분히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첫 워치로서 추천은 하기는 어렵지만 저의 개인적인 선택은 항상 큰 사이즈의 스마트워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워치에 저장 공간 변화가 생겼죠. 기본형은 32GB, 클래식은 64GB로 늘어나면서 이전 대비 넉넉한 저장 공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단순히 스마트폰을 대신할 알림 기기로서가 아닌 독립적인 컴퓨팅 디바이스로 높은 활용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여유로운 저장 공간이 필수인데요. 예를 들어 운동 중에 스마트폰 없이 워치 단독으로 음악 재생하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 지도 기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등 넉넉한 저장 공간은 결국 워치의 활용도를 높여주게 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의 넉넉함은 사실 다른 기기에서도 그렇지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스펙으로만 보게 되면 제가 기존에 쓰는 애플워치 울트라 2가 약 564mAh, 그리고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은 445mAh를 탑재했는데 배터리는 크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죠. 이번 갤럭시 워치는 제가 뉴욕 출장 중에 사용을 해보면서 한 번의 충전으로 어느 정도 실생활에서 버텨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시간 기록을 좀 해봤는데, 출장 중이다 보니까 부지런히 이동할 일도 많았고, 또 걷다 보면 자동 운동 감지 기능도 켜져 있어서 수시로 야외 걷기 운동 실행이 되는 건 물론이고 매일 오전 러닝도 하고, 또 잘 때 착용하면서 건강 기능 측정 가능한 건 싹 다 켜두고 사용을 했더니 한 번의 충전으로 34시간 하고도 약 30분 동안 켜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기능 없는 기능 그냥 싹 다 켜놓고 다 사용한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버텨준 게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이라서 최대 2박 정도는 출장이나 여행 갈 때 충전에 대해 크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겠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폴더블 시리즈 커버 스크린에서 제미나이 사용 가능하게 된 것처럼 이제 갤럭시 워치에서도 우측 상단 버튼을 눌러서 궁금한 건 간단히 묻고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히 심도 있는 깊은 질문과 대화는 물론 폰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항상 손목에 있는 워치를 통해 그때그때 궁금한 건 빠르게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어서 활용도 측면에서 아주 반가운 업데이트죠.
우리가 건강을 논할 때 수면의 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잠을 잘 잔다는 건 결국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애플도 삼성도 스마트워치의 수면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고 또 굉장히 적극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의 건강 데이터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확도, 안정성, 그리고 통합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라면 일찌감치 애플은 애플 헬스 생태계와 통합 및 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사용자 맞춤형 분석이나 시각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 8의 경우 수면 중 뒤척임, 코골이 감지, 수면 점수 기존에 가능했지만 최근에 입면 시간 가이드나 수면 중에 회복 상태까지도 분석을 해주는 AI 코치 기능까지 더해졌어요. 이렇게 수면 관련해서는 양쪽 모두 충분히 적극적이고 또 잘 다루고 있는 영역이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면보다는 갤럭시 워치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새로운 헬스 기능, 애플워치 유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재밌게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항산화 지수입니다. 저 매일 이거 체크하면서 올라갔나 떨어졌나 막 열심히 확인하고 있어요. 항산화 지수는 말 그대로 내 몸이 산화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이겨내고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기능, 즉 내 몸의 항산화 방어 능력을 측정해주는 지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결국 좋은 음식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뻔한 말이라고 느껴질 수 있고 또 알고 있는 정보일 수 있지만 이게 이 항산화 지수라는 거를 갤럭시 워치를 통해 내가 원할 때마다 쉽게 측정하고 확인하고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제가 골고루 나름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변화가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거를 확인할 때마다 되게 재밌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혈관 스트레스. 이것도 새로운데요. 혈관 스트레스 측정을 시작하려면 기준값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3일 연속 착용을 해야 되고 하루 4시간 이상 수면을 해야 됩니다. 약간 높음으로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우리가 워치를 착용하고 잠을 자게 되면 자동으로 혈관 스트레스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값은 혈관 스트레스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이걸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사용자의, 나의 혈관 스트레스가 높은지 아니면 낮게 떨어졌는지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보면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활동량이 줄어든 날이 이어지면 혈관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그래서 현재 저의 상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하단 그래프에서도 권장 범위에 너무 못 미치는 날들이 많은 게 보이죠. 다행히 스트레스는 꾸준히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아하니 정신 건강은 맑은 상태네요. 운동 중에서 러닝은 저는 진짜 재미없고 테니스보다도 힘들고 혼자 하긴 너무 싫고 또 막상 러닝 크루 같은 데 들어가자니 또 그거는 MBTI I에게 너무 큰 일이고 그런데 그런 저조차도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약간 게임처럼 재미가 붙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것도 기준값이라는 게 필요한데 정확히는 나의 레벨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러닝 코치를 실행하게 되면 딱 12분간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라고 해요. 죽어라고 달려보는 거죠. 그럼 레벨을 알려주는데 저는 첫 레벨 5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체력을 분석한 뒤에 맞춤형 트레이닝 플랜을 설정해주는 퍼스널 트레이너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미션을 받는 게 아니라 각 레벨마다 다르고 또 여기서 무작정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없게 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적어도 2개는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이게 게임 같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막 승부욕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깨부셔야 다음으로 넘어가는구나. 오케이, 반드시 깨고 말겠다. 그런데 뭐 게임에서도 그렇지만 매번 실패하죠. 그래서 저는 이 러닝 코치는 혼자 하는 편이 더 좋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야 페어링한 이어폰을 통해 현재 나의 페이스가 느린지 빠른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주는 걸 듣게 되고 또 그걸 들으면서 내 몸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코칭에 맞춰서 조절도 좀 할 수 있고 다음 구간에는 어느 정도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는지 목표 지시도 해주다 보니까 그것도 잘 듣고 있다가 가급적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도 하게 되고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안 변하는지 저는 제가 결심해서 올해는 웨이트도 자주 해야지, 올해는 러닝도 해야지, 올해는 테니스 연습 더 해야지. 그래서 그 결심에 맞춰서 운동복도 더 사고 운동화 새로 사고 막 다 해놓고 막상 그냥 집에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워치를 써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가 워치를 쓰면서 그냥 알림을 받고 폰이 없을 때 최소한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거 이런 정도로는 더 이상 차별화되기 어렵고 우리가 손목을 내어주기도 쉽지 않겠다.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즉각적인 항산화 지수도 그렇고 아주 디테일하고 체계적인 러닝 코치에다가 새로운 수면 관련된 측정과 제안들을 봤을 때 갤럭시는 확실하게 사용자의 습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저는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저도 한 번이라도 더 러닝을 하게 되고 적어도 싫은 운동을 하고 싶게 만들고 또 하루하루 매일 항산화 지수를 체크하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 그런 습관이 생긴다는 점, 또 특히 수면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영상을 틀어두고 잠드는 게 아주 오랜 나쁜 습관인데 이게 매일매일 안 좋은 시그널로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쓰고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팟캐스트 틀어놓고 자요. 아예 아무것도 안 틀고 정적 속에서 잠드는 건 제가 좀 불안해서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습관의 변화를 만드는 거, 잘 안 바뀌는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거, 이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 정도면 오케이, 까짓 거 내 손목 내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단기간 목표는 일단 레벨 5였으니까 레벨 5 그 다음 레벨로 좀 올려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레벨의 변화가 생기면 또 그때 새로운 점 있으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얼른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